자, 어젯밤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지금 4.5가 됐죠. 기준금리가요. 그저께 미국의 인플레가 그러니까 PCI 지수 1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1%라 해서 주식이 오르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이 낮아지고 환율이 한국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올리는 거를 제고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처럼 아주 훈풍이 불었는데 어제 미국이 0.5%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라는 파월의 의견 피력이 있고 난 이후에 하루 만에 얼음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완전히 하락했고 그러면서 이 0.5% 인상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지 그리고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게 시장에 완전히 쇼크를 줬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건가는 그때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할 건데 결국 인플레이션 상황이 금리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다. 현재 미국 물가가 7.1%인데 물가 상승 목표 2%대까지 금리 인하를 물가 상승 목표 2%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미국이 4.5%까지 올려놓은 금리 이게 2월 달에 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금리를 공식적으로 내리는 것은 그것은 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도달해야 내리겠다. 그러면서 내년에 이 금리 수준을 5.1% 지금보다 0.6%더 높게 보고 내년에 물가 목표치를 3.1%로 예상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가능성까지 남아 있다라고 나오고 내년 중반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했던 미국 월가나 투자자들은 실망을 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의 주가가 떨어지고 시끄럽습니다. 충격이 충격. 뭔 충격이요? 그 바보같이 쓸데없는 희망을 가졌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조금 물가 상승 폭이 둔화된 것은 경기 침체가 워낙 극심해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서 화폐 난발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조금 잡아먹으니까 이렇게 잡아먹었어요. 디플레이션이 이거고 인플레이션이 이건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폭이 좀 먹혀서 둔화된 듯 보이는 것이지 지금 인플레이션적 효과도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고 디플레이션도 급속하게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 인플레이션 효과가 다 사라질 때는 대공황적 차원에 빠질 때야 가능할 거다. 제가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 4.5%가 또 내년의 목표치 5.1%가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보기는 틀렸다 하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높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대다수가 5% 이상을 희망하고 있다고 연준 내의 분위기를 파월이 전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려 버린 겁니다. 자, 한국의 금리 수준은 이제 3.25인데 오늘부로 미국과 1.25 차이가 났어요. 한국이 이 지수를 그대로 끌고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한국도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자, 어제 미국의 이 FOMC 회의 결과 0.5% 인상이 발표되고 파월의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흔들려 버리고 뉴욕 증시 공포 지수를 상징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빅스라고 하죠. 이게
더 떨어져 버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경제를 예측하기 어렵고 좀 암울하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자, FOMC의 성명을 보면요.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말하면서 계속 지금 이연준이 양적 긴축을 추구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걸 조기 종료할 거라고 봤는데 양적 긴축을요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되면서 연준이 2년에 걸쳐 1조 6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자산을 축소시키게 되면 기준금리를 1%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 팔아가지고 자산을 줄이면서 또 시중의 돈을 지금 연준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파월은 어제 연준 회의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내년에 미국 경제가 1.2% 성장할 거라는 예상을 0.5%로 낮췄습니다.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된다고 했죠. 전 세계가요.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 한두 달 뒤에는 이제 내년에 미국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바꿀 거고요. 내년 최종 기준금리 수준하고 관련해서 5.1% 이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준이 이 긴축의 강한 기조를 계속 가지고 있다. 즉 금리 인상을 계속 원하고 있다라는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의 월가는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의외의 결과가 아니죠. 내가 절대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지 못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파월이 가장 결정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미국 일자리 시장 과열 문제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물가 안정에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이 바라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을 3.1%라고 기존 전망치 2.8보다 0.3을 더 높게 잡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 미국의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상승해서 수익률이 하락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별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인플레 둔화에도 너무 심각해서 교육 여가 물가는 전월보다 급증했고 주택 가격도 물가에 지금 반영되기에는 1년의 시차가 있고 그래서 내년 연말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다. 자, 오늘 아침에 한국신문에 보면 말라붙은 기업 돈줄 잉여 현금 1년 새 48조 증발. 자, 아시아 환자 전락한 한국 내년 1%대 저성장 턴을 눈앞. 고용 한파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 21개월 만에 감소 전환. 점점 안 좋은 일들이 기정사실화 될 겁니다. 지금까지 기정사실화 된 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비상 국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별로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대가를 치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 오는 날
맨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